음악이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닌다면 그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이야 뭐 스트리밍이 당연하지만 이 질문이 100년 전에는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라디오라는 신기술 때문에 음악의 가치를 아예 새로 써야 했거든요. 그 치열했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한 세기에 걸친 거대한 갈등이요. 손에 쥐던 레코드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되는 순간 창작자, 방송사, 심지어 법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게 충돌하기 시작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전까지 음악은 악보나 레코드처럼 손에 딱 쥘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라디오는 이걸 그냥 공기 중으로 흩뿌려버린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팔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단순한 무선 신호가 어떻게 목소리와 음악이 되었는지 그 핵심 인물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건 정말 단순한 점과 선, 그러니까 모스부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말 믿을 수 없는 발전이 일어나죠. 1901년에 대서양을 건넜던 그 신호가 5년 뒤인 1906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요, 사람 목소리랑 바이올린 연주가 돼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 1907년에 드 포레스트가 만든 이 작은 진공관이 약하디 약한 신호를 엄청나게 증폭시키면서 라디오가 세상을 바꿀 모든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바로 이때 데이비드 사노프라는 한 젊은이가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는 라디오는 그냥 통신 장비가 아니라 모든 집 거실에 피아노처럼 축음기처럼 놓이는 뮤직박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무선으로 음악을 배달한다니, 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전이었죠.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된 아주 폭발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1921년 권투 경기였어요. 무려 30만 명이 라디오 앞에 딱 붙어서 경기를 들었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라디오의 진짜 힘을 깨닫게 된 거죠. 이 단 한 번의 방송이 라디오를 그야말로 필수품으로 만들었고 이게 훗날 거대 방송사 MBC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성공은 곧바로 엄청난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돈과 법, 그리고 음악이 뒤엉킨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죠. 지금부터 그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공중공연이라는 좀 딱딱한 법률 용어였어요. 이걸 지키던 단체가 바로 ASCAP인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아니 방송국들이 우리 음악 틀어서 돈 버는데 왜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죠? 이건 저작권 침해 아닙니까? 하고요. 자, 여기서 저작권의 역사를 통째로 바꾼 판결이 나옵니다. 사건은 되게 사소했어요. 한 호텔이 로비에서 나오는 라디오를 객실 스피커로 연결해서 틀어준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전혀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첫 번째 공연이라면 호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두 번째,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공연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 음악이 재생될 때마다 새로 돈을 내라는 겁니다. 다중공연 이론이 탄생하면서 저작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진 순간이었죠. 이렇게 힘을 얻은 ASC,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1940년에 방송사들한테 로열티를 무려 3배, 그러니까 200%나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뭐 협상이 아니라 그냥 선전포고였어요. 방송사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정말 누구도 상상 못했던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게 뭐냐면 당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ASCAP 노래 125만 곡 전부를 라디오에서 아예 틀지 않는 음악 블랙아웃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BMI라는 자기들만의 단체를 만들어서 반격에 나섰죠. 이 상황을 당시 타임지가 아주 재치 있게 표현했어요. ASCAP 노래는 못 트니까 방송국들이 저작권이 끝난 금발의 제니 같은 옛날 노래들만 주구장창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니의 머리가 하도 투러대서 하얗게 셀 지경이라고 쓴 거죠. 웃기지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딱 보여주죠. 이 싸움은 한마디로 기득권과 새로운 도전자들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ASCAP는 뉴욕에 잘 나가는 주류팝을 대표했다면 BMI는 그동안 ASCAP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블루스, 컨트리, 재즈 같은 아웃사이더 음악가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준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진짜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사실 이건 그냥 돈 문제로 시작된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미국의 음악 지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주류 팝이 싹 사라진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방송국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블루스, 컨트리, 재즈를 틀기 시작했거든요. 이 변방의 음악들이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훗날 로큰롤이라는 거대한 문화혁명을 일으킬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첫 번째 전쟁이 끝났는데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회사 대 회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음악가들과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기계 그 자체와의 싸움이었죠. 새로운 적은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술 그 자체였어요. 방송국들이 라이브 밴드 대신에 그냥 레코드를 트는 게 훨씬 싸고 편하니까 점점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수많은 연주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일종의 기술적 실험 문제였는데 이때 미국 음악인 연맹의 아주 강력한 리더 제임스 C. 패트릴로가 칼을 빼듭니다. 패트릴로가 내놓은 방법은 정말 초강수였습니다. 모든 상업용 음반 녹음을 아예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악기 연주자들은 다 파업에 참여했는데 당시 가수들은 이 노조 소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수들은 녹음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반주해줄 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가수들이 합창단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가수의 목소리가 훨씬 더 돋보이게 된 거죠.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솔로 보컬리스트가 슈퍼스타로 떠오르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신없고 혼란스러웠던 전쟁들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미디어 환경의 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라디오 시대가 남긴 중요한 유산들 한번 정리해볼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스포티파이 같은 데서 월정액만 내면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 포괄 라이센스라는 개념이 바로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아이러니하게도 이 싸움 덕분에 블루스, 컨트리 같은 다양한 음악이 알려지면서 미국 음악 전체가 훨씬 더 풍요로워졌죠. 장르의 민주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세워졌는데요. 전파는 공공재다. 그러니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라디오의 역사는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사회의 법과 문화, 그리고 삶 자체가 어떻게 완전히 재편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20세기의 규칙은 방송사와 음악가들의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지금 AI와 스트리밍이 몰고 온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21세기의 새로운 규칙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싸움을 통해서 쓰게 될까요? 어쩌면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